안녕하세요. 오늘은 작은 버스 정류장에서 시작된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매일 아침 손수 만든 김밥을 무료로 나눠주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의아해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깊은 사연과 약속을 알게 되면서 작은 나눔이 어떻게 전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김밥을 나눠주는 할머니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들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심 외곽 작은 버스 정류장 앞 이른 아침 7시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늘 낡은 보온 도시락통과 작은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나와 정류장 한켠에 자리를 잡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싼 김밥을 꺼내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드시고 가세요라며 건넸죠. 출근길 바쁜 직장인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할머니의 행동이 이상하면서도 고마웠거든요. 어떤 사람은 괜찮습니다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그냥 하나만 드시고 가세요. 배고프시면 안 되니까요라며 살며시 밀어주곤 했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앞에서 사람들은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하나둘 김밥을 받아가며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김밥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성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단무지는 아삭하게 절여져 있었고 계란지단은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도 정확한 간이 맞춰져 있었죠. 시금치는 적당히 데쳐서 고소한 맛이 났고 당근은 가늘게 채 썰어 아삭한 식감을 살렸습니다. 우엉까지 들어간 김밥은 씹을 때마다 여러 가지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김밥을 한 입씩 베어 물며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을 얻곤 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따뜻한 마음을 함께 받아가는 기분이었죠. 어떤 이는 이 김밥을 먹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이 할머니는 매일 이렇게 김밥을 나눠주실까? 혹시 무슨 종교 활동인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할머니의 순수한 미소와 진실한 마음 앞에서 의심은 금세 사라지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김밥을 나눠줬죠. 겨울철 추위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점점 더 감동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김밥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할머니는 죄송해요. 오늘은 다 떨어졌어요. 내일 더 많이 준비해서 올게요라며 미안해했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 고마워했죠. 누군가는 할머니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라고 말하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라며 웃어넘겼습니다. 점차 할머니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와서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는 직장인들, 할머니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가는 학생들. 정류장의 아침 풍경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씩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으시네요. 어제 못 뵀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같은 안부 인사를 건네며 정류장의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할머니의 김밥을 매개로 따뜻한 유대감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죠.
어느새 할머니의 존재는 그 정류장만의 특별한 명물이 되어갔습니다. 다른 정류장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할머니의 김밥을 받기 위해 일부러 이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마음들을 알고 있는 듯 더욱 정성스럽게 김밥을 준비해 왔습니다. 할머니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류장에 천사 같은 할머니가 계셔라는 말이 직장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에게 전해졌죠. 사람들은 정류장 김밥 할머니라는 별명을 지어주었고 그 이름은 금세 동네 전체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 젊은 회사원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SNS에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 나눠주시는 우리 동네 할머니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올라갔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고 있는 모습, 사람들에게 김밥을 건네는 모습, 그리고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가 담긴 사진들이었습니다.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와 수백 개의 댓글을 받았습니다. 댓글들은 대부분 감동적이었죠. 이런 분이 계셔서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할머니께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동네에도 이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보기 드문 아름다운 마음씨네요.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혹시 무슨 종교단체는 아닌가요? 요즘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데 뭔가 속사정이 있을 거예요. 위생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나중에 뭔가 요구하는 거 아닌가요? 같은 의구심을 표하는 댓글들이 섞여 들어왔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오프라인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사람들은 할머니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죠. 무료로 음식을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요즘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나중에 돈 달라고 할지도 몰라.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시선들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웃으며 김밥을 나눠주셨지만 가끔 서운한 표정을 짓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죠. 어떤 사람이 김밥을 받으면서 이거 정말 공짜인 거죠? 나중에 뭔가 요구하시는 거 아니죠? 라고 물어볼 때면 할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며 그냥 드시라고 준비한 거예요 라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매일 김밥을 받아가는 단골들은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죠. 할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몇 달째 보고 있는데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을 의심하다니 세상이 너무 삭막해진 거 아닌가요? 같은 반박들이 나왔습니다. SNS에서도 논쟁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죠. 지지하는 쪽에서는 선의를 의심하는 게 더 문제라고 했고, 의심하는 쪽에서는 요즘 세상에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할머니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정류장에 나와 김밥을 나눠주셨습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운 날에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셨죠. 그런 할머니의 일관된 모습을 보며 점차 의심의 목소리들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할머니와 매일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확신했습니다. 할머니의 진심을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오늘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어제 못 뵈었는데 괜찮으셨어요? 김밥이 짜지는 않나요? 같은 할머니의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가짜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상인들도 할머니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마트 사장은 할머니가 김밥 재료 사러 오시는데 항상 좋은 것만 고르세요. 본인이 드실 것처럼 정성스럽게 고르시더라고요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상인은 할머니가 새벽 일찍부터 김밥 만드시는 소리가 들려요. 정말 정성스럽게 하시는 걸 보면 진심이 느껴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김밥 할머니의 정체에 대한 추측글들이 계속 올라왔죠. 어떤 이는 종교단체의 포교 활동이라고 했고, 다른 이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사실은 부자인데 세금 회피를 위한 쇼라는 황당한 추측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소문들 때문에 할머니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셨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웃지 못하시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어딘지 긴장하시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 할머니의 변화를 눈치챈 단골들은 더욱 안쓰러워했습니다. 할머니,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할머니를 믿어요. 한 중년 여성이 할머니께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할머니는 그제야 환한 미소를 지으셨죠. 이런 작은 위로들이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김밥을 받아간 한 직장인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 책상에서 점심시간에 김밥을 먹으려고 랩을 뜯는데 안쪽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처음엔 그냥 메모지 조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할머니의 손글씨로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을 지켜야 해요. 짧지만 의미심장한 문장이었습니다. 직장인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실수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넣은 건지도 불분명했습니다. 동료들에게 보여주자 모두들 신기해했죠. 할머니가 뭘 기억하라는 걸까?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아니면 무슨 암호 같은 건가? 할머니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 여러 추측이 난무했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다시 SNS에 올라가면서 할머니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김밥 할머니의 미스터리한 쪽지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화제가 되었죠. 사람들은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했고, 다른 이는 할머니 본인이 뭔가 중요한 걸 잊지 않으려고 적어두신 거 아닐까요? 라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혹시 할머니에게 슬픈 과거가 있어서 그걸 기억하자고 하시는 건 아닐까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사람들은 김밥을 받을 때마다 혹시 또 다른 쪽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쪽지가 들어있는 김밥은 그리 많지 않았죠.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였는데 그마저도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기억을 지켜야 해요라는 짧은 문장만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할머니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선뜻 용기를 내는 사람은 없었죠. 할머니가 일부러 신비스럽게 행동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개인적인 사연이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를 은밀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평소에는 뭘 하며 지내시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김밥을 나눠주고 조용히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한 호기심 많은 대학생이 할머니를 따라가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류장에서 멀지 않은 낡은 아파트 단지로 향했죠.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집이 할머니의 거주지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알 수 없었고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것 같아서 포기했습니다. 쪽지의 내용을 두고 온라인에서는 더욱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할머니가 과거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자고 하시는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이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서 본인이 기억하려고 적어두시는 거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죠. 이런 추측들 때문에 할머니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친절한 할머니가 아니라 뭔가 깊은 사연을 가진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사람들은 김밥을 받을 때마다 할머니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할머니가 평소보다 우울해 보이기도 했고, 어떤 날은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정말 슬픈 과거가 있으신 건 아닐까? 하며 걱정했죠. 한 중년 남성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째지에 적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무슨 쪽지요? 라며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혹시 기억력에 문제가 있으신 건 아닌지 더욱 걱정스러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할머니의 김밥을 받아갔습니다. 쪽지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할머니의 진심만큼은 확실하다고 믿었거든요. 오히려 신비로운 쪽지 때문에 할머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더욱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쪽지를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지켜야 해요라는 할머니의 메시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 했죠. 비록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분명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김밥 할머니 쪽지 해석 모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받은 쪽지의 사진을 올리고 그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공간이었죠. 전문가들까지 참여해서 필적 분석을 하기도 하고 심리학적 해석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이런 관심들을 모르는 듯 평온하게 매일의 일상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어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가끔 쪽지를 넣어주시기도 했죠. 그 모든 것이 할머니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할머니의 진짜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쪽지에 담긴 의미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셨는지 알고 싶어 했죠. 하지만 아무도 선뜻 나서서 할머니께 깊이 있는 질문을 드릴 용기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이 나타났습니다. 신문사에서 일하다가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던 28세의 김민준이었죠. 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할머니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이것이 단순한 화제거리가 아니라 깊이 있는 휴먼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민주는 며칠 동안 정류장 근처에서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보니 할머니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거든요.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사연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오전 6시 30분경에 낡은 아파트 단지에서 나와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무거운 도시락통을 들고 혼자서 걸어오는 모습이 어딘지 쓸쓸해 보였죠. 그리고 정확히 7시가 되면 정류장에 자리를 잡고 김밥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저는 기자인데요.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할머니였지만 민준의 진실한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님이라고 하셨나요?
나 같은 늙은이 이야기가 뭐 그리 궁금하신지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서요. 혹시 왜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이야기예요. 그냥 예전 습관 같은 거라고 할까요? 할머니의 본명은 박영순이었습니다. 올해 74세로 이 동네에서 40년 넘게 살고 계신다고 했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김밥 나눔의 시작에 대해 묻자 할머니는 멀리 바라보더니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옛날에 말이에요. 저기 골목 안쪽에 작은 분식집을 했어요. 영순이네 분식이라고 간판도 달고 남편이랑 둘이서 열심히 했었지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 그런 거 팔면서 근근히 살림을 꾸려갔어요. 그 시절에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할머니는 1980년대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가게였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으로 동네에서 제법 소문이 났었죠. 특히 할머니가 직접 만든 김밥은 단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때는 손님들이 사장님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하셨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재료 손질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요. 남편도 당신 손맛이 최고야라고 항상 자랑스러워 했지요. 할머니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작은 분식집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재료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가격은 올릴 수가 없었어요. 적자가 계속 쌓여갔지요. 할머니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몇 달을 버텨봤지만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10몇 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워온 가게를 하루아침에 정리해야 했으니까.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가게를 정리한 후에도 시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집세도 못 내서 이사도 여러 번 했고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몸이 자꾸 안 좋아지더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가게를 정리한 지 2년 후인 1999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죠. 병원에 실려갔을 때도 김밥 만들어줘라고 중얼거리셨어요. 마지막까지 분식집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할머니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나고 혼자 남은 저에게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았어요. 며칠씩 밥도 안 먹고 누구와도 만나기 싫어서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지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우울증에 시달리며 힘든 나날을 보냈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남편이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죽기 전에 당신 김밥 정말 맛있다. 나 없어도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게 당신이 사는 이유가 될 거다라고.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만들어주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날부터 할머니는 조금씩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몇 년 동안 안 만들어 봤더니 손이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도 조금씩 연습하면서 예전 실력을 되찾았지요. 처음에는 혼자 먹으려고 만들었지만 너무 많이 만들어져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하나씩 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김밥인데 드셔보세요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상하게 김밥을 만들고 나눠줄 때만큼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김밥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들, 동네 상인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김밥을 받은 사람들이 맛있다, 고맙다고 말할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어 갔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분식집에서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던 기억이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제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담긴 행동이었던 것이죠. 할머니의 김밥 하나하나에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추억,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던 중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치매에 걸렸거든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2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가끔 깜빡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니 저를 못 알아보기도 하고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하기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남편이 기억을 잃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함께했던 추억들, 분식집에서의 행복했던 시간들을 하나씩 잊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남편도 그걸 아니까 더 속상해했지요. 어떤 날은 저를 보고 당신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김밥 만드는 건 끝까지 기억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다른 모든 것을 잊어도 김밥 만드는 과정만큼은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단무지는 얇게 썰어야 하고 계란지단은 너무 익히면 안 되고 밥에는 참기름을 조금 넣어야 한다고. 그런 세세한 것들을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 함께 김밥을 만들곤 했습니다. 손은 떨려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 시간만큼은 예전 남편 같았거든요. 남편은 자신의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셨다고 합니다. 항상 저한테 기억을 지켜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분식집에서의 추억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느꼈던 행복감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그제야 쪽지의 의미가 명확해졌습니다. 기억을 지켜야 해요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할머니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당신의 김밥을 꼭 사람들에게 나눠줘. 그게 우리 기억을 살리는 일이야. 그게 당신 삶의 힘이 될 거야 라고.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일 김밥을 만들어 나눠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김밥을 만들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단무지 좀 더 넣어. 밥이 좀 되직한 것 같은데 하시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때로는 기억이 흐릿해질까봐 두려워서 쪽지에 적어두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끔 깜빡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억을 지켜야 해요라고 적어두면 마음이 안정돼요.
남편과의 약속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요. 민주는 할머니의 진심 어린 고백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럼 할머니에게 김밥 만들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게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김밥을 만들 때마다 분식집에서 함께 일하던 시절이 떠올라요.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던 남편의 얼굴이 생생해져요. 할머니에게 김밥 나눔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남편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남편이 그렇지, 당신 김밥이 최고야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엔 정류장에서 김밥을 나눠줄 생각은 없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찍 산책을 나갔다가 정류장을 지나게 됐는데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안쓰럽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고 허둥지둥 나가는 모습이 할머니 눈에는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예전 분식집 단골들이 생각났어요. 아침 일찍 라면 한 그릇 먹고 가거나 김밥 싸달라고 하던 사람들. 그래서 할머니는 집에서 만든 김밥을 조금씩 가져와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개만 가져왔는데 점점 더 많이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받아가시는 분들이 고마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재료 준비하고 밥 짓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싸는데 대략 3시간 정도 걸려요. 힘들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특히 할머니는 김밥을 만들 때마다 남편이 가르쳐준 비법들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습니다. 밥에는 식초와 설탕, 소금의 비율이 중요하고 김은 살짝 구워야 고소하고 재료들은 각각 따로 간을 해야 맛이 살아난다고 하셨거든요. 가끔 김밥을 만들다가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천천히 해, 급하면 망쳐라고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다시 정성스럽게 만들게 되지요. 할머니에게는 김밥 하나하나가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김밥을 먹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어요. 남편도 그런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했거든요. 민주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깊은 사연이 숨어 있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할머니의 작은 김밥 안에는 이렇게 큰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남편분도 분명 하늘에서 할머니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까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끔 김밥을 나눠줄 때 바람이 불면 남편이 잘했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할머니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민준이 쓴 기사가 여러 매체에 소개되면서 할머니를 보는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의심이나 의구심 대신 존경과 애정의 시선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와 같이 정류장에서 김밥을 나눠주고 계시던 할머니 앞에 구청 단속반이 나타났습니다. 공무원 3명이 다가와서 할머니의 김밥 나눔을 중단시키려 했던 것이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청 위생과에서 나왔습니다. 공무원 중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허가 없이 음식을 제조해서 배포하시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아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나눠드리는 건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지만 공무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위생 관리가 되지 않은 음식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만약 식중독이라도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공무원은 법적 근거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평소 김밥을 받아먹던 시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요? 우리가 좋아서 받아먹는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할머니 덕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아침을 보냈는데요.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6개월째 할머니 김밥을 먹고 있는데 한 번도 탈이 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젊은 직장 여성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시는지 아세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 만드시는 걸 모르시나 봐요. 하지만 공무원들도 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은 법입니다. 위생 허가 없이 음식을 제조해서 배포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에요. 또 다른 공무원이 덧붙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런 활동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 정식으로 허가를 받으시거나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임의로 하시는 건 안 됩니다. 할머니는 점점 작아지셨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당혹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거든요. 시민들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법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할머니의 마음이 더 소중한 거 아닌가요? 이런 따뜻한 일까지 막는 세상이 되었나요? 할머니 하나 괴롭히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인가요? 항의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공무원들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선의에서 시작된 일이라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공무원들도 내심 안타까워하면서도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런 활동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는 결국 무거운 마음으로 김밥 바구니를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들 미안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나 봐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자책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한 대학생이 외쳤습니다. 세상이 너무 딱딱해진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신 채 짐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동안 김밥을 받아먹던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울먹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공무원들에게 계속 항의하기도 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짐을 다 정리하고 정류장을 떠나려 할 때 한 초등학생이 달려와서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김밥 정말 좋아했는데 내일도 올 거죠? 순진한 질문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더 이상 김밥을 가져올 수 없을 것 같아. 할머니의 말에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본 어른들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정류장을 떠나셨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으시고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걸어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공무원들도 내심 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일 하기 싫지만 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한 공무원이 시민들에게 말했지만 사람들의 원망스러운 시선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SNS에는 김밥 할머니 단속 관련 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부분이 할머니를 옹호하고 당국을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따뜻한 마음까지 단속하는 세상, 법만 중요한 세상이 되었나? 할머니의 선의를 왜 막나 같은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선의의 김밥 나눔마저 막는 과도한 단속, 법과 인정 사이의 딜레마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는 집에서 홀로 슬퍼하고 계셨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김밥을 기대하던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남편아, 미안해.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단속으로 인해 김밥 나눔을 중단한 다음 날 아침, 정류장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수 만든 김밥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죠. 할머니 대신 제가 나눠드릴게요. 평소 할머니의 김밥을 받아먹던 회사원 박정호 씨였습니다. 그는 전날 밤 아내와 함께 김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할머니만큼 잘 만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정성은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나서서 할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김밥을 받은 사람들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박정호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을 저도 나누고 싶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날에는 젊은 직장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김영희 씨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김밥 레시피로 정성스럽게 만든 김밥을 가져왔죠. 어머니께 물어보면서 만들었어요. 할머니의 마음을 이어가고 싶어서요. 그 다음 날에는 대학생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5명의 학생들이 함께 김밥을 만들어 와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우리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돌아가며 김밥을 만들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월요일은 박정호 씨, 화요일은 김영희 씨, 수요일은 대학생들. 이렇게 자연스럽게 순서가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김밥이 너무 짜거나 밥이 너무 되직하거나 김이 찢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점점 더 나은 김밥을 만들어 갔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기억나세요? 단무지는 이렇게 썰어야 해요. 같은 조언들이 오가며 함께 배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김밥 만드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한 주부가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할머니의 뜻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점차 마음이 따뜻해지셨습니다. 정말 그러실 거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 게 있을까요? 겸손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척 기뻐하셨죠. 그렇게 할머니 댁에는 김밥 만들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밥은 뜨거울 때 양념을 해야 잘 스며들어요. 김은 너무 바짝 구우면 부서지니까 적당히 해야 해요. 재료는 각각 따로 간을 해야 맛이 살아나요. 사람들은 할머니의 노하우를 배워가며
점점 더 맛있는 김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도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얻으셨죠. 혼자 계시던 집에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김밥을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거우셨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일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줄은 몰랐어요. 남편도 하늘에서 놀라고 있을 거예요. 정류장의 김밥 나눔은 이제 할머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의 공동 프로젝트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김밥을 나눠주는 것을 넘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죠. 오늘 김밥 정말 맛있네요. 누가 만드신 거예요? 아, 제가 만들었어요. 할머니께 배운 대로 했는데 잘 됐나 봐요. 다음에는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며 정류장은 작은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어갔습니다. SNS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밥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들, 따뜻한 나눔이 전염되는 기적, 정류장에서 시작된 아름다운 연대 같은 제목의 글들이 올라오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아이들의 참여였습니다. 처음에 할머니 김밥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그 초등학생이 엄마와 함께 김밥을 만들어 온 것이었죠. 할머니, 제가 만든 김밥이에요. 아이가 자랑스럽게 김밥을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잘 만들었네. 할머니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했어요. 아이의 밝은 대답에 주변 사람들도 모두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김밥 나눔을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도우며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날은 김밥 외에 다른 음식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누군가는 삶은 달걀을, 또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가져왔죠. 정류장은 점점 더 풍성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음 김밥 나눔을 시작했던 박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의 작은 마음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에요. 할머니도 이런 변화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느끼셨습니다. 남편이 말했던 것이 맞았구나. 작은 나눔이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시며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정류장에서의 아침은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고 때로는 인생 이야기까지 나누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갔습니다. 구청에서도 이런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아름다운 연대 정신에 감동받은 것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런 활동을 공식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류장 김밥은 이제 할머니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추억이자 연대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죠. 세월이 흘러 정류장 주변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청에서도 시민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외면할 수는 없었죠. 결국 정류장 한쪽에 작은 쉼터를 만들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여러 규정과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자원봉사단체 등록, 위생교육 이수, 정기적인 점검 등의 조건이 있었지만 시민들은 기꺼이 이런 과정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김밥 나눔 자원봉사단이라는 정식 명칭도 생겼습니다. 할머니가 명예 고문을 맡으시고 처음 김밥을 만들어 왔던 박정호 씨가 단장을 맡았죠. 이제는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서 매일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며 김밥을 만들어 와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직접 김밥을 만들어 오시지는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으셨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정류장을 찾아오셔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김밥 만드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단무지가 조금 두껍네요. 얇게 썰어야 씹는 맛이 좋아요. 밥이 좀 되직한 것 같은데 물을 조금 더 넣고 지으세요. 참기름을 살짝 더 넣으면 고소한 맛이 날 거예요. 할머니의 세심한 지적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할머니의 김밥 레시피가 이제 동네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할머니로부터 직접 김밥 만드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정류장 한쪽에는 작은 기념석이 세워졌습니다. 김밥 할머니 박영수님을 기리며라는 글귀와 함께 작은 나눔이 큰 사랑이 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할머니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계시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정신을 기리고 싶어 했습니다. 저런 걸 왜 만들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할머니는 기념석을 보시며 쑥스러워 하셨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척 감동하셨습니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셨거든요. 매년 봄이 되면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김밥 할머니 데이라고 불리는 이 행사에서는 동네 주민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김밥을 만들고 나누어 먹습니다. 할머니도 물론 참석하시죠. 이제는 직접 만들기는 어려워도 사람들이 만든 김밥을 맛보시며 조언을 해주십니다. 올해 김밥은 어때요, 할머니? 누군가 물어보면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한 입 드시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이 행사에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은 다른 지역 사람들, 언론에서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때 이 정류장을 이용했다가 이사간 사람들까지 해마다 찾아와 함께 김밥을 만들고 추억을 나눕니다. 저희 동네에도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다른 지역에서 온 한 주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그러면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십니다.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창할 것 없어요. 실제로 할머니의 이야기는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김밥 나눔 활동이 시작되었고 할머니는 종종 그런 곳들을 방문해서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해질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보면 정말 놀랄 거예요. 우리 영순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하면서요. 어느 날 할머니는 민준 기자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김밥을 나눠준 이유는 남편과의 약속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소중한 기억이 되었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나눈 따뜻함, 그리고 그 따뜻함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모습, 이런 게 진짜 기억할 만한 일이었구나 싶어요. 남편도 분명 기뻐할 거예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민주는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지키려던 것은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따뜻함, 작은 나눔이 만들어내는 큰 사랑, 그리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아름다운 연결고리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 정류장에서는 매일 아침 누군가가 김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죠. 할머니의 손길로 시작된 작은 나눔이 이제는 전체 지역사회의 소중한 전통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김밥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며 편지를 남겨두기도 합니다. 덕분에 힘든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있어서 세상이 살만해요. 저도 언젠가는 이런 나눔을 실천하고 싶어요. 같은 메시지들이 쌓여갑니다. 할머니는 그런 편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하십니다. 이런 걸 받을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나요. 당신이 옳았어. 작은 나눔이 정말 큰 힘이 되는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가끔 할머니는 기념석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십니다. 여보,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컸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따뜻한 바람이 할머니의 뺨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김밥 하나에 담긴 진심이 이렇게 큰 울림을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할머니의 작은 손길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로 이어져 끝없는 사랑의 사슬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슬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 사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오늘 김밥 할머니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더 큰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